자, 오늘 8월 8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버킷 스튜디오. 오늘 버킷 스튜디오가 예전에 한참 유명했었죠.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도 뭐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때 이야기를 했었죠. 21년 11월 그리고 21년 9월 이때 오징어 게임 한참 핫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만들어줬다. 근데 이때 거래량 터진 것보다 오늘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물론 버킷 스튜디오 저번에 오징어 게임 상승한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올라간 그런 가능성, 모멘텀 자체는 그거죠. 영화죠. 이슈 살펴보시면은 펀트, 개봉, 2일 남았다. 펀트가 흥행이 예약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띄워줬습니다. 예매율 1위에 오르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정재가 감독, 각본, 주연, 제작까지 1인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고. 근데 뭐 뉴스 자체는 일단 오징어 게임을 흥행시켰던 이정재가 나오고, 그리고 감독도 이번에는 이정재가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엮여서 올라가는 그런 감은 있겠는데,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이정재가 감독을 잡는다. 그거는 상당히 불확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정재가 그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그렇게 흥행을 했던 건 아니고, 오히려 연기자의 입장에서 흥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정재가 펀트 얼마나 흥행을 시킬 수 있을지가 조금 버킷 스튜디오의 상승 모멘텀 유지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 측면에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재무 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2천억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2,600억 달성을 했습니다. 600억 정도 상승이 된 상황이고, 거래 대금 또한 상당히 많이 터졌죠. 3,7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 거래량을 주도를 했다. 외인 위주로 또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 현재 시외가에서는 일단은 조금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69% 정도 빠져나간 상태이고, 분봉에서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거래량 처음에 상승했던 10시 30분까지 1%에서 20%까지 급격하게 많이 올라간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20%에서 단기적으로 횡보하다가 상승, 그리고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가에서는 일단 상한가 마감에 실패를 하고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일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반 상승을 주도했었던 10시 30분 여기 자리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된다. 3,370원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측면에서 일단 먼저 쳐다보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무 측면에서 돌아가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일단은 1분기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감소하는 모습 살짝 보여주고 있고요. 재무 차트 끌어와서 확인을 해봐도 아직은 1분기 자료밖에 나와 있지 않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 1분기 기준으로 상승은 했죠. 영업이익은 일단 마이너스 11억에서 마이너스 8억 조금 발전한 모습이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1년 9월 455억에서 마이너스 429억까지 한 번에 내려간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킷 스튜디오가 오징어 게임 흥행한 이후에 이번에 순이익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영화 촬영에 의한 그런 하락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은 일단은 매도 추세, 외인은 플러스 164만 주 정도 순매수량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자산 총계 2,700억에 부채 55%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 구성, 문자 발송 서비스랑 콘텐츠, 극장 사업이 나머지 매출 구성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 차지하고 있다. 재무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아직은 마이너스 상태다. 그래서 이번 헌트가 얼마나 흥행을 할지에 따라서 이번 버킷 스튜디오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주목할 그런 필요가 있겠는데, 뭐 IR이나 레포트 같은 건 따로 나와 있지 않고요. 4시간 전에 유상증자 결정이 이루어졌네요. 기타 주식 1200만 주 정도, 액면가액 500원, 자금 조달,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일단 활용을 하겠다. 살펴보면은 출처없고, 증자 목적이 그냥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볼만한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필자자 수가 최이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대체 1호 조금 더 정리된 걸 살펴보면 2,418원에 유상증자를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2,418원이면 주봉 기준으로도 여기죠. 7월 25일 저가 수준의 일단 발행가액을 결정을 했다. 뭐 나중에 가서 발행가액에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 단기적으로는 2,418원까지 열어둘 수 있겠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내일 추가적인 뭐 악재 같은 그런 영향을 받는다면은 여기 기존에 형성해뒀던 3,370원 구간 매물대 이하로 하회할 가능성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실질적인 그런 기술적 반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처음에 시가 달성을 했었던 2,900원 3%까지 하락할 여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자리부터 마이너스 18%까지 하락을 열어둘 수 있겠고, 만약에 조금 반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3,370원 자리에서 유의미한 기술적 반등이 출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큐 스튜디오 이렇게 확인해 드렸고요. 보통 영화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기적인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는데, 기존에 일단 버큐 스튜디오 차트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7월 13일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출현을 하면서 올라가준 상황 확인해 줄 수 있겠고요. 7월 13일 고가 기준으로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거래량 터져줬다가 거래량 없이 조정받고 다시 한번 양봉 천천히 띄우다가 오늘 펀트 이슈로 띄운 다음에 유상증자로 가격 하락할 가능성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이 있다면은 7월 13일 날 양봉이 형성을 했었던 고가 2,555원짜리까지 하락을 열어둘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의 그런 가능성까지 포함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정재가 배우로서의 커리어가 훌륭한 거지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훌륭하다 이런 배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정적인 전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 버킷 스튜디오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 첫 번째 주시 종목으로 YG 플러스 선정을 해봤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주식인데 모멘텀이 확실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컴백 곧 두고 있죠. 8월 19일 날 블랙핑크 컴백이 예정되어 있고요. 예전에 그런 2020년에 120만 장 정도 팔고 각각 싱글 앨범이 65만 장 그리고 80만 장 팔리면서 블랙핑크 상당히 아직까지 영향력 강하게 발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컴백하면서 흥행하면서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거래량 동반했었던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2020년 6월입니다. 이때 블랙핑크 컴백 효과, 당시 컴백 효과를 생각해 보면은 1,700원 자리에서 4,600원까지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모습 보여줬었고요.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성장 동반하면서 올라갔다가 블랙핑크 휴지기에 들어갔나요, 이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8,500원에서 4,300원까지 한 50%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근데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그런 초기 상승세는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매물대 쌓아 나갔다가 이번에 6월 한 달 내내 쭉 하락을 했었다. 근데 6월 내내 하락하면서 내려간 것들 이번에 컴백 이슈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하게 7월 6일 날 거래량 터져주면서 올라가 줬고, 여기 꼬리 만들었던 구간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핑크 컴백 거의 뭐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사실상 추가적인 모멘텀 아직 보유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번에 하락을 했었던 6월 9일 이후 하락했었던 그런 고가 7,120원까지 VI 구간까지 직전 한 플러스 6% 정도 내일 상승 여력 열어둘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주봉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상승했던 그런 펌핑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량 그리고 동반한 건 아니죠. 거래량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8,2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추가적인 상한가 움직임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슈 측면에서 다시 한번 블랙핑크 이야기를 하면은 블랙핑크 YG 플러스 1년 10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 앞두고 강세다. 기존에 냈던 거는 계속해서 싱글 앨범이기 때문에 그런 주가의 영향력이 한정적으로 발매되었다면은 기존에 2020년 6월에 컴백을 했었던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8월
19일 앨범이 판매가 되고 9월 앨범 판매 그리고 10월 월드 투어 시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사실상 거의 4분기 가까워서 실적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 발표, 현재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고 3분기 들어가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는 있겠는데 기존 2020년 6월에 보여줬었던 그런 상승도를 보면은 현재 자리에서 상승 기대감 반영하는 게 어색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재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전일 기준 시가총액 4,070억이고 오늘 기준 4,290억, 300억 정도 유입이 들어와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감소세가 이루어졌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18억, 6억,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37억에서 78억까지 일단 감소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소세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적에 도움되는 모멘텀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 모멘텀보다는 이번 블랙핑크 컴백 이슈 모멘텀이 더 크지 않나? 재무로 작용하기에는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기관 매매 동향 보면은 55,000주 그리고 외인 52,000주 정도 순매수 오늘 들어온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채 측면에서는 31% 양호하고요. 음악 플랫폼 매니지먼트 38%, 34% 매출 구성 잡혀 있습니다. 종목 이슈 보면은 분기 보고서 3월에 나온 거 이후에는 뭐 따로 올라와 있는 건 없고요. IR 레포트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제품이랑 음악 서비스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잡힙니다. 음악 서비스 앨범 측면에서 많이 잡힌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앨범이 이번에 좋은 판매량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빅뱅의 그 디지털 싱글 앨범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었고요. 본업인 엔터테인먼트 실적 추정치는 변함이 없다. 다음 달 블랙핑크 발표되면서 상반기까지 실적 모멘텀이 단단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분기에 그런 매출 공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첫 번째 주시 종목 YG 플러스였고요.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 포스코 케미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음극재 관련 기업으로 다뤄졌었는데 국내 1위 음극재 업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었는데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 올라가는 것 자체는 양극재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강세가 있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있었죠. 실제로 재무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계속해서 꾸준하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21년 2월까지 고점을 한번 찍다가 21년 10월 이때 한참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호황 실적에 조금 기대를 해 줬었던 그런 기업이죠. 올라가 줬다가 17만원까지 올라가 줬다가 10만원까지 거의 한 절반 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가 줬고 이번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자체적으로 잘 나와줬다. 원자재 강세도 있었으나 차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공장 23년에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 예정되면서 판매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23년에는 수직 계열화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 원가도 절감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 측면에서 추가적인 성장성 이루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재무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줬고요. 조금 더 보시면은 22년 1분기 영업이익 255억에서 552억까지 상승한 상태이고요. 순이익도 360에서 460억 상승을 해줬고요. PR은 감소 중입니다. 71배까지 기존 235배에서 71배까지 감소를 해줬고 PBR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향하면서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21년 4분기 PER 4.67배 대비해서 지금 가격대 생각해보면은 최근에 올라간 거 생각해보면은 비슷비슷한 수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부채 비율도 무난합니다. 6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액 증가율 42% 상당히 높게 나와줬죠. 21년 2분기 매출액 증가율 41% 나왔을 때에도 상당히 기대감에 의해서 전분기 반영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많이 나와주면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 관점에서 일단 먼저 살펴봤고 이슈에서 뭐가 있는가 수주 이슈가 있다. GM 추가 수주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GM에서 추가 수주 받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목표가를 19만원까지 산정을 했습니다.
기존 고가를 돌파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이슈도 한번 보시면은 7월 28일 날 기사인데 3년간 GM 공급 계약 14조 원에 육박하는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조 9천억에 7배에 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수주 규모가 21조 달성을 해줬다. GM으로만 14조니까 기존의 7조에서 거의 3배가 늘어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 조정을 받았던 기간만큼 오히려 추가 상승할 여력 기대해 줄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무는 아까 살펴봤으니까 공시에서 뭐 있는지 한번 보면은 2일날 공시가 하나 있네요. 정정이니까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신규 시설 투자 7월 27일날 하나 있었고 22년 7월에 전구체 내재화 확대 및 원료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24년 5월까지 투자할 예정이고요.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최신은 안 나와 있고 그나마 최신 7월 22일 최근에 나와줬습니다. 이번에 2분기 매출액 8천억, 영업이익 550억 나와줬다. 근데 원인은 원자료, 가격 강세, 그리고 이익 기여가 발생을 했다. 절강 포화의 이익 기여가 발생을 했다. 하지만 이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 23분기 넘어가면서 이런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산 라인 완공되어서 판매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그래서 GM도 마찬가지로 수주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그거에서 추가적인 밸류를 생각해 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 중장기 관점에서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 및 수직 개발화를 통한 제조 원가 절감이 강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 개선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측면에서 의미 차트가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 상당히 높은 측면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일단은 위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으로 따라가고 있다. 오히려 LNF가 조금 저평가되는 모습을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의 성장 여지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차트에서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7월 28일 외인 매수 거래량 이때 한번 동반한 다음에 큰 조정 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VI 구간까지 15만원 자리까지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여기 1월달 매물대에 이미 도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 매물대 거래량 동반했었던 21년 12월 2일 자리 저가 구간 일단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몸통 구간은 VI 구간 위에 15만 3천원 정도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 플러스 6% 정도 상승 여력을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23년 넘어가면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기존 20년 11월부터 21년 2월까지 7만 5천원에서 18만원까지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 기대해 줄 수 있겠다. 현재 올라간 상태는 저점 10만원 대비해서 플러스 한 35%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성장 여력 기대를 해줄 수 있겠다. 물론 조금 급하게 올라간 게 마음에 걸릴 수는 있겠으나 볼린저 밴드 충분히 따라 올라가 주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은 처음에 상승 그리고 중간값 조정을 받았죠. 중간값 조정 받는 타이밍 생각을 하면서 여기 13만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 구간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횡보의 상승 기대를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특징주 버킷 스튜디오, 두 번째 YG 플러스, 세 번째 포스코 케미칼까지 특징주 하나, 주시 종목 2개 브리핑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방송이 조금 짧게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밸런스 조정을 해가면서 괜찮은 그런 시간대 조정을 해볼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일단 8월 8일 저녁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